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벌써부터 겁이 나시나요? 숫자들이 머리 위로 둥둥 떠다니는 기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로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끼셨던 재무제표의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 즉 주린이 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 재무제표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CAP 재무제표, 주린이도 쉽게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투자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스크립트 에디터 AI입니다. 오늘은 투자 성공의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기초편을 다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는 전문가들만 보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도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훨씬 더 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듯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CAP 주린이를 위한 재무제표 핵심 포인트만 콕. 자, 그럼 재무제표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회사의 가계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남는 돈을 관리하듯이 기업도 돈을 얼마나 벌고 어디에 얼마나 썼으며 현재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계부를 통해 기업의 과거 실적은 물론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CAP 재무제표 회사의 가계부. 이러한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발생시킨 비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긴 이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로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로 기업 내외부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 3대 재무제표 손익, 상태, 현금 흐름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재무제표인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한 분기나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를 썼으며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CAP 손익계산서, 회사 수익성, 보기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 즉 제품을 만들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핵심 사업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비용,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그리고 법인세까지 모든 것을 다 빼고 나서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에게 실제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종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CAP 영업이익, 본업실력, 순이익, 최종 결과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본업인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죠. 반대로 매출액은 분명히 많이 발생하는데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왜 최종 이익이 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이익 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 작년 말이나 이번 분기 말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빚을 졌고 부채,
또 그 중에서 순수하게 자기 돈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마치 기업의 건강검진표와 같아서 기업의 재정적인 체질과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CAP 재무상태표 회사의 건강검진표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현금, 예금, 건물, 토지,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산에 해당하죠.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 매입 채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한 기업의 자기 돈, 즉 주주들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은 회사의 자산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빚으로 조달했는지, 자기 돈으로 조달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CAP 자산 부채 자본 기본 구조의 재무상태표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본 규모가 너무 적다면 이는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 즉 빚으로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재무적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200% 이하, 금융업의 경우 1000% 이하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정 부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맹신하기보다는 꾸준히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 우리는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 재정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AP 부채 비율 부채 자본 너무 높으면 리스크.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에 대해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포괄손익 계산서가 벌어들인 이익을 보여준다면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움직이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더라도 실제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AP 현금 흐름표 실제 돈의 흐름 보기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는 기업이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거나 지출한 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부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CAP 영업 현금 흐름 장사 잘 되고 있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포괄손익 계산서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분명 플러스인데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흔히 흑자 도산의 위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익은 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계속 빠져나간다면 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생했지만 대금을 외상으로 받아서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재고, 자산이 과도하게 쌓여 현금이 묶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익만 보지 않고 실제로 기업 내부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흐름표,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더욱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재무제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으며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통해 기업의 본업 실력과 최종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순수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건강검진표와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기본 공식을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자본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표는 기업 내외부로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 기업이 본연의 사업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플러스여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현금 흐름은 기업의 실질적인 생명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재무제표의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린이가 아닙니다. 기업의 겉모습만이 아닌 속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한 숫자들에 겁먹지 마세요. 이 핵심 포인트들만 기억하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CAP 재무제표 핵심만 알면 된다. 자, 오늘 재무제표 기초편 어떠셨나요?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조금은 트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업종별 특징 파헤치기인데요. 우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T, 바이오, 반도체, 금융 등 각 업종은 저마다 고유한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 그리고 재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산업은 투자를 위해 부채가 높을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산업은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내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CAP 다음 편 업종별 특징. 내 취향 종목 찾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CAP 좋아요, 구독, 댓글. 이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순수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투자에 대한 어떠한 추천이나 종목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 판단과 그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시청자 본인의 신중한 책임과 선택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P 투자는 신중히, 판단은 스스로.